안녕하십니까. 고정선생님 백승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제 유튜브 방송도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특히 주거정책, 시장 경제의 눈에 맡기면 안 된다는 요지로 2020년 신년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 정책은 시장 경제의 눈에 맡겨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점에서 정부의 판단에서 다소는 규제 중심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요지로다가 신년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정책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적 관점에서의 저희 전문적 입장을 가미해서 부동산 시장의 문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다가 현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등 초강경하게 규제 일변도로 시장에 맞서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역사적 관점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에 주도적으로 관계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주도자라는 점에서 이런 시중의 부정적 시각, 전혀 문제 있는 시각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시장을 꺾는 정부의 정책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전두환 정부에서 소위 부동산, 소위 주택 공급 500만 호, 너무 노태우 정부에서 그 2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연상해 본다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신년사에서 청년, 노령자, 그 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공급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펴면서 그렇지 못한 부자들의 어떤 그 주택에 관련한 정책은 규제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그 발상을 하시고 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시장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 성공 가능성은 역사적 경험에 비춰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빈집이 100만 채 이상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해서 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폭락 장세가 형성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주택 수요가 폭락하고 가격이 침체되는 가운데서 이거 주택 건설 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어떤 그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현재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공정시장 가액을 현행 85%에서 100%로 인상해서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정책,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서 종부세 부담을 크게 지울 것이라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부담 가중에 따른 부작용이 전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그 역효과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젊은 층, 서민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폭등은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간이거나 어떤 그 수요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빈대 잡기 위해서 초과 상관을 태우는 식의 이런 정책의 발상은 좀 옳지 못할 것이라는 점, 근본적인 문제를 들춰내서 그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어떤 그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의 지름길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게다가 어떤 그 부담 가중되는 식으로 억압적으로도 하는 것, 물론 일시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때문에 재정 형편은 나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문제 장기화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어떤 부정적 그런 생각도 한번 좀 곰곰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주택 대출을 억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등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은 시장이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사실입니다. 그냥 그 정부에서의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을 위반 시행함에 있어서 시장을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것, 물론 정부 그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간단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권력이라는 보이는 손에 의한 어떤 그 억압적인 정책이 더 나을지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어떤 그 시장의 기능에서 형성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조장되는 이런 그 순기능, 그 다음에 역기능, 이런 것들을 시대말로 때려잡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그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이 위반돼서 다소는 정부가 부담으로 느끼는 상황이 올지라도 장기적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 확신을 갖고 한다면 그나마 좀 소기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일거에 일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서 국민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식의 어떤 부동산 정책 추진은 좀 올바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 시중에서 또 들리는 바로는 18번의 부동산 대책 지속했으나 아파트 평당 가격을 1억 원 시대로 끌어올렸다는 그런 비아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부가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규제적인 정책을 추진했는데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되는 시장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비아냥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 아니면 국민들한테 좀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새로운 어떤 그 대안적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여타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정책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언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시장 바닥에서의 그런 그 흐름하고 정부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과는 전적으로 괴리가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울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소위 그 시장주에 반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토지 뭐 부동산 공유제 도입 문제들을 자유시장주의 하에서는 좀 언급할 수 없는 그런 그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시장에 적용될 수 없는 이런 제도들에 대한 언급,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논의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토론을 통해서 뭐 말할 수는 있으되 정부의 어떤 주요 인사들이 입에서 이런 것들이 오르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집니다. 극단적으로는 시장주의 하에서의 정부가 아닌데 왜 이런 시책의 문제가 거론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실 것을 정부 당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른다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의 판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강남 지역을 정조준하는 문제라든지 특유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극약 처방 제시를 통해서 부동산을 때려잡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 뭐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전 정부의 어떤 그 실패한 정책을 반복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그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좀 정부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뜻에 따른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시장에서의 어떤 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진지한 경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스스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몇 가지 점에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첫째로는 뭐 근본적 해결 방책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중심적인 것보다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흐름에 대해서 왜 왜곡이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처방전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돈 된다라는 이런 그 불패 신화를 쫓고 있는,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천존의 어떤 그 부동자금을, 이 어떤 부동자금의 어떤 그 안식처를 정부 차원에서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든 집값 해결이 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뭐 이런 부동자금의 안식처로는 뭐 금융정책적 차원에서 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적정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뭐 그런 정책도 대안적으로 한번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등 전국권의 어떤 그 개발 계획을 좀 선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공공사업 개발 쪽에도 좀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좀 요구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붕 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기하면 떼돈 벌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입장에서 정부의 어떤 이런 안이하게 시행하는 이런 공공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공공개발의 적정성 유지 문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부 역할,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좀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고도 때도 없이 일상적으로 규제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뭐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라 본다면 선진 자본주의 질서하에 어떻든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국민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고도산업사에서 이 어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시장의 어떤 기능을 존중하고 시장에 부응해서 돈 벌고 살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규제 중심 일변도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 시장의 룰을 무시하겠다라는 것은 장기적 측면에서는 실패를 재촉하는 그런 언질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두서없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규제 중심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대참이 좀 옳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